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런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릿 벤더거든요. 네, 이 스트릿 벤더라고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포장마차죠. 네, 포장마차들이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푸드트럭이 있어가지고, 네, 요런 뭐 조그만한 이런 스트릿 벤더들이 없었는데, 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스트릿 벤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LA를 간다고 하면은 LA에서도 특히 이 한인타운에 이 경찰서 바로 앞에 이 스트릿 벤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또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산타클라리타라고 해가지고 여기 산타클라리타에서도 스트릿 벤더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뭐 티켓을 계속 발부했다고 합니다. 티켓을 발부를 해도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티켓 받은 사람들도 뭐 티켓 같은 거 하나 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무시를 하고 이 스트릿 벤더를 계속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산타클라리타 이 도시에서는 이 스트릿 벤더들한테 지금 이렇게 또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스트릿 벤더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좋거든요. 네, 저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뭐 자릿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또 이제 스트릿 벤더들이 이제 가장 많이 파는 게 이게 또 먹는 것인데, 이 먹는 게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뭐 배 아파가지고 막 설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스트릿 벤더들이 생겨나되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라이센스 같은 거 받고 좀 손쉽게 또 너무 어렵게 한다고 하면은 이 스트릿 벤더를 누가 하겠습니까? 좀 손쉽게 이렇게 또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스트릿 벤더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도가 이렇게 또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뭐 벌금만 이렇게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릿 벤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먹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맛있거든요. 맛있기 때문에 좀 합법화하면서 위생적이면서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에서 또 경비행기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개인 비행기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비행기를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 같은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맨뉴스에서 이렇게 경비행기를 훈련을 이렇게 또 시켜주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불에 휩싸여가지고 아마도 인스트럭터라고 합니다. 훈련생이랑 그리고 이 훈련관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경비행기 사고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경비행기 같은 거는 타는 것도 무섭고 운전하는 것도 무섭고 그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핫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메트로링크 그린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뭐 30대라고 하는데 어느 30대 남성이 20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칼로 이렇게 또 찌르려고 하다 찔렀대요. 이렇게 또 찌르는 과정에서 이 20대 이 피해자가 총을 뽑아 들어가지고 또 총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칼에 찔린 남성은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미국은 이런 강력 범죄들이 너무나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제 메트로링크 같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이 핫돈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좀 우범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위험지대를 이렇게 또 돌아다닐 때는 훨씬 더 조심하면서 돌아다녀야 하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갈디나에서 이 갈디나라고 해가지고 이 팔로스 벌리스 이제 조금만 위로 간다고 하면은 이 갈디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갈디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랑 그리고 칼부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차량이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차를 막 쐈다고 합니다. 쏘게 되면서 이 안에 타고 있었던, 여기 사진을 보시듯이 조그만 미니밴 같은 건데, 트랜시시라고 하는 뭐 상용차 같은 건데, 여기에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경찰에 이렇게 신고가 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총을 쐈다.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차량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또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총격 사건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네요. 저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KTLA 같은 리저널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에서 일어난 이런 총격 사건들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그런데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도시들에서 평균적으로 한 건 이상의 이런 총격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미국은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총 쏜 사람 지금 도망간 상태이면서 경찰이 계속 이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추적 중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보 좀 달라라고 이렇게 또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세 번째 법정 출두를 오늘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선이 있었을 때 자신이 졌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선 결과를 2020년도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뒤집으려고 하려고 했었을 때 불법적인 거를 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소가 세 번째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또 법정 출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방법원 앞에 또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또 이렇게 또 법정 출두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사법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다. 나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위치헌트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024년도부터는 내 차례다, 우리 차례다 라고 이렇게 또 헛소리를 또 짓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이제 기소 사건이 2020년도 대선 때 이 트럼프가 진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또 뒤집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펜스 전 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펜스 전 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그리고 이 트럼프 로이어들이랑 이 트럼프 이 변호인들이 나한테 굉장히 압박을 했다. 2020년도 이 대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리젝트 해라. 2020년도 이 대선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그렇게 또 폭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런 얘기를 지금 펜스 전 부통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펜스 전 부통령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진짜 또라이 맞습니다. 또라이 새끼가 맞고요. 2020년도 대선 때 자신이 분명히 증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느낀다고 하면은 놓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그냥 꿀맛이네 라고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대통령 해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진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펜스 전 부통령한테도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도 1월 6일 이 의사당 폭동 사건 그거 일으킨 것도 압력을 넣었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트럼피들이 이 또라이 새끼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쳐들어가고 말한 대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막 몇십 년형 이렇게 또 징역형을 받으면서 지금 깜빵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하는 말은 we love you 뭐 이런 헛소리나 지금 해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트럼프의 말을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만약에 그 당시에 트럼프의 말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아마 이 펜스 전 부통령도 깜빵에 철컹철컹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세 번째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또 법정에 불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머그샷도 요번에는 뭐 찍나? 그런다는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가 무슨 대통령 선거이냐면은 바로 트럼프를 깜빵에 쳐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한 투표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가 2024년도 대선에서 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뭐 거의 확실시 깜빵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2024년도 대선 이후에는 깜빵에 이렇게 또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의 이제 또 손을 또 많이 들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의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깜빵에 안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 정말 잘못한 거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에 반대를 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거의 확실시 깜빵행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좀 트럼프 철컹철컹 깜빵행 좀 이렇게 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인물이 그렇게 없나 봐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지금 앞세워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 이 리퍼블리칸을 본다고 하면은 이 리퍼블리칸 안에 좀 이 구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이런 이 구구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디센티스는 1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디센티스도 이 마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지, 디센티스도 계속해가지고 좀 강력한 그런 이제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에는 잽도 되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공화당에서는 좀 너무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좀 또라이 같은 이런 구구 성향을 가진 이런 뭐 음모론을 너무나 맹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미래는 안 밝아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번 2024년도 대선 때는 제발 좀 이 트럼프 깜빵에 들어가는 그런 표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또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또 삥 뜯으려고 좀 기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또 이메일을 보낸 것 중에 이메일을 또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요번에 또 세 번째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세 번째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나는 561형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세 번의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최고형을 다 더한다고 하면은 561년형을 이렇게 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동정심을 유발을 하면서 나한테 좀 기부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024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어마무시하게 기부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기소를 당하기 바로 전에 본다고 하면은 이번 대선 자금만 뭐 $100 밀리언 이렇게 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억 달러를 이렇게 기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36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97%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대선을 막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대선 운동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대선 자금 1억 달러 중에서 거의 97%를 다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97% 쓴 것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네, 이 변호사 비용, 네, 거기에다가, 네, 지금 이 기소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법률 비용으로, 네,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 썼다고 합니다. 네, 대선 비용을 하라고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네, 돈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다 쓰다 보니까, 네, 지금 트럼프는 또다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트럼피들한테, 네, 또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나 지금 560억령 받을 것 같다. 네, 나 좀 빨리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네, 빨리 돈 좀 붙여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발 좀 이런 곳에, 네, 빠져들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거의 다, 네, 이 트럼프가 잘못한 그런, 예, 이 법률비로, 예, 다 쓰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또, 네, 돈이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를, 그러니까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예, 대선 활동 자금으로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또 준다고 하면은, 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네,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트럼프한테 기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기부를 하면은, 예, 거의 다 법률 비용으로 쓸데없는 돈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네,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불쌍한 이 동정심을 계속 유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60명은 나 받을 것 같아요.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앵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롱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한 이제 50대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네요. 네, 이 50대 할머니가 이 자신의 손녀인가 손자인가 한 살 배기 이 아기를, 이 타가소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를 맡겨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자신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맡겨야 하는데 그걸 또 깜빡했다고 합니다. 깜빡하고, 차에다가 한 살짜리 자신의 이제 손녀, 손자를 이렇게 두고, 그냥 일을 갔다고 하네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8시간 만에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8시간 만에 이렇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바로, 자신의 차에 갔지만, 자신의 손자는, 이렇게 또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롱 아일랜드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덥지는 않다고 합니다. 폭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0도가 넘어가는 이런 여름 날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차 안이 좀 덥습니까? 조금만 이 햇볕이 내리쬐다고 하면은, 그 안이 막 금방 막 100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 속에서 여름 안에 차 안에 아기를 이렇게 또 방치를 해두는 바람에 이렇게 또 아이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2023년도에만 벌써 15명의 아기가 이 차 안에 이렇게 또 방치가 되는 바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조심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차를 내릴 때에는 누가 없더라도 다시 한번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리 안 덥다고 하더라도 그 차 안에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들은 제발 좀 다시는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이 지구 보일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반구를 본다고 하면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름인데 그런데 이 남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남미는 겨울이어야 하거든요. 이제 막 겨울로 접어들어가면서 좀 추워야 합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미의 날씨가 아직도 여름 날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8월 한 중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추워져야 된다고 해요. 지금 막 겨울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추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미 몇몇 지역은 아직도 10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100도가 넘어가. 이 100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33도에 34도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 날씨죠. 한여름 날씨. 그러면서 이 칠레 이 중부의 산간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여기는 이 섭씨로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도가 훨씬 더 넘는 그런 이제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원래는 지금 날씨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선선해져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겨울에 접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미의 날씨는 굉장히 덥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제 8월달 아닙니까? 8월달인다고 하면은 겨울이어야 된다고 해요. 겨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여름 날씨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1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8월의 평균 온도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4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섭씨로.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평균 온도를 본다고 하면은 30도가 된다고 해요. 30도. 여름 날씨죠, 여름 날씨. 그리고 이것은 117년 만에 최고 기온이다라고 이렇게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들고요.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상 기후를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은 야,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살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량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이런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지고 온실가스 같은 거 이렇게 빨리 낮추고 기후 변화 같은 거 제발 좀 빨리 안 오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구파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뭐 지구의 허파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이제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우소나루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구구파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없다, 글로벌 워밍 같은 거 없다, 뭐 온실가스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디포레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숲을 그냥 막 베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냥 하라고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숲들이 막 사라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룰라 대통령으로 이번에는 또 완전히 극좌파적인 이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아마존의 이 디포레스테이션을 지금 막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아마존에서 이렇게 벌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자르는 게 66% 정도가 줄어들었다. 지난달에만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뭐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어가지고 온실가스 줄이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잘 좀 대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텍사스 주지사가 이 멕시코 국경에 있는 강에다가 이 베리어를 두지 않았습니까? 수중 장벽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수중 장벽을 두다 보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강물을 건너려다가 못 건너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못 건너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중 장벽 때문에 그 주변에 2명의 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멕시코 주지사가 설치를 한 이 수중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하다가 못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멕시코 측에서는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먼저 이런 불법 이민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게 먼저 문제이기는 문제이죠. 제발 좀 이 멕시코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들 먼저 이렇게 좀 해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텍사스 주지사도 너무나 좀 강경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랜드 캐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랜드 캐년, 이 웨스트 쪽에, 서쪽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버스가 이렇게 또 전복이 되게 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관광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또 버스를 타고 있다가 이렇게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까지 한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억울할지 참 안타깝네요. 항상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나 그냥 뭐 일상생활 할 때에도 이 자동차 사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지고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래비스 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군 병사가 월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 이렇게 월북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한국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래비스 킹 어떻게 된 거냐? 좀 답 좀 달라. 빨리 좀 보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북한에서 유엔 측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하네요. 유엔에서도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트래비스 킹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어쨌든 뭐 미국하고 한국에서는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다가 유엔에서 물어보니까 좀 이따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트래비스 킹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구금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대화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좀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 트래비스 킹이 우선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동형을 받은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트래비스 킹은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미국으로 이송이 됐었으면은 얼마나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부행워시 당해가지고 수년 뒤에 김정일 동지 막 이러면서 이 트래비스 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북한에 이렇게 월북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 메가밀리언에 대한 뉴스가 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메가밀리언즈가 3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당첨금이 1.25 빌리언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빌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가 되면서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은 1조 6천억 원이 된다고 하네요. 1조 6천억 원. 진짜 미치도록 이렇게 또 큰 금액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메가밀리언즈가 1.25 빌리언 달러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역대 네 번째로 큰 금액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내일 또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빨리 메가밀리언즈 한 장 정도만 이렇게 또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많이 사봤자 어차피 안 됩니다.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메가밀리언즈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별따기다. 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당첨이 될 그 가능성이 뭐 1분에 뭐 3억인가 1분에 뭐 300억인가 뭐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 당첨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 봐라. 지금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일주일에 2번씩 뽑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째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사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달러, 그러니까 2달러죠. 가장 싼 게 2달러니까 2달러 어치를 사나 20달러 어치를 사나 똑같습니다. 확률은 똑같아요. 확률은 둘 다 희박합니다. 2달러 어치를 사나 200달러 어치를 사나 확률은 똑같습니다. 0.00001% 둘 다 희박한 이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 장만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만 사면은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내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2달러의 행복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도 이 2달러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또 당첨이 될지. 어쨌든 간에, 바로 전에 이 메가 밀리언즈 당첨을 했었을 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2명의 2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 사람당 뭐 60 몇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게 됐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초전도체라고 해가지고 슈퍼 컨덕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석 같은 게 있는데 뭐 자기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슈퍼 컨덕터가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무슨 LK99이라고 해가지고 이 초전도체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상온에서. 왜냐하면은 이 초전도체는 극한의 환경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엄청나게 차가운 물체에서만 이렇게 뜨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런데 상온에서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온에서 초전도체, 이 슈퍼컨덕터가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획기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이것을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판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 뉴스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제 댓글 중에 한 분이 뭐 세계가 난리가 났다. 이 한국에서 초전도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건 뭐 노벨상 감이다. 막 이렇게 댓글에도 보이고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 뉴스들에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뭐 찾으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슈퍼컨덕터가 상온에서 되는 이 슈퍼컨덕터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판별을 지금 내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전류를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류를 옮기는데, 만약에 이 슈퍼컨덕터가 실제로 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류 이송 같은 것들도 거의 로스가 없이 이렇게 이송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자가 부양 열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게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뭐 검증까지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검증이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것이 잘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쑥 내려가다가 오늘은 또 나스닥이 이제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이 AA 플러스로 이렇게 한 단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 미국의 주식은 좀 많이 흔들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주식이 요동은 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도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흔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진짜로 좀 위험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위험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단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뭐 투자자들, 뭐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은 많이는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어제 이렇게 또 피치에서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강등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거 말이나 되는 일이냐, 지금 미국은 굉장히 튼튼하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라,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라, 지금 경제가 계속해가지고 튼튼하다,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봐라, 이 미국의 경제는 계속 튼튼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신용 강등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워렌 버핏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신용이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가기는 같지만 나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서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투자 전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1년도에 있었던 미국에 대한 이 신용 등급 강등이랑은 지금이랑은 굉장히 많이 틀리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워렌 버핏도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계속 이렇게 더 사서 모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지금 봐라, 지금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계속 이제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계속 이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을 이렇게 강등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날에는 어제는 좀 많이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런데 오늘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또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 것을 보니까 뭐 하루짜리로 이렇게 또 끝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시작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5개월 만에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실업수당 시작 건수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은 굉장히 튼튼하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튼튼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튼튼하다.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프로덕티비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동 생산력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금 역시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계속해서 소비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생산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자리도 넘쳐나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치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너무나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리긴 내렸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미국의 이 국고를 써가지고 이 부자들이랑 그리고 기업들한테만 돈을 퍼다 줘가지고 이 부자들을, 미국의 부자들이랑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들만 배가 불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는 중산층이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해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중산층이 살아야지만 미국의 경제가 튼튼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직접적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하는 거랑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거랑 굉장히 틀리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이제 중상층들을 위한 정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테슬라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어쩌면은 집단 소송을 당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집단 소송이냐면은 이 테슬라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차량의 이 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충전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레인지가 너무나 뻥연비다 라고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이 모델 Y라고 합니다. 이 모델 Y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테슬라의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내가 뭐 200마일을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타본다고 하면은 200마일에 훨씬 더 못 미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 테슬라 내에서도 그 컴플레인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대응팀까지 뒀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뻥연비는 너무나 심하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가장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린 그 주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뭉쳐가지고 클래스 액션, 그러니까 이 집단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뻥연비 같은 거, 요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많은 법률 비용이 또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전기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만큼 세게 밟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 하이퍼마일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밟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연비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다른 주들보다 운전하는 게 조금 좀 쌍막합니다. 좀 많이 팍팍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훨씬 더 뻥연비라는 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얼마 전에 좀 옛날 전기 자동차인 닛산 리프를 사가지고 동네에만 이렇게 탈 수가 있거든요. 레인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동네만 타고 다니는데 진짜 이 얼마만큼 밟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연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동네만 타고 다니고 있으면서 굉장히 천천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테슬라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밟는 거 조금만 조절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레인지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애플페이 이 계정 내에서 이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면서 이 이자를 좀 굉장히 높게 줬습니다. 뭐 4몇 %를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애플페이의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10 빌리언 달러는 지금 모이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이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3개월 만에 이 저금액이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나 이렇게 또 모이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 나온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애플에서 4몇 %의 APY 이 이유를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무슨 애플 캐시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또 돈을 손쉽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또 애플페이 같은 거 이렇게 또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성과 그리고 이 이율 때문에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애플은 사람들 이런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내놓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마다 잘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충성 고객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품이 나쁘다고 하면 안 쓰겠죠. 그런데 애플에서는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내놓고 있다 보니까 충성 고객이 계속해서 더 잘 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애플은 계속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들 한 92,000여 대 정도가 이렇게 또 리콜을 당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오일 펌프에서 불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즘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스텝 앤 고라고 해가지고 멈춰 있었을 때 엔진이 꺼지지 않습니까? 엔진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그런 기술 중에 이 오일 펌프에서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불이 날 수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하면은 차량이 또 홀라당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고에다가 차를 두지 말고 스트릿 파킹을 해둬라.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리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대 기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스탑앤고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빨리 리콜을 받으러 가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씩 감출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9월 달에도 계속 이제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 감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오일 가격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감산을 한다니 만다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깡패가 아닌가 오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기름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기차를 중고로 하나 사게 됐습니다. 닛산 리프라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나온 마스 프로듀스가 된 이런 전기차인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회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중고 전기차를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에서 리베이트를 주거든요. $1,000를 줍니다. $1,000를 주기 때문에 싼 전기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1,000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진짜 거의 거저로 이 전기 자동차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닛산 리프 같은 이제 초창기 전기차를 이렇게 사신다고 하면은 동네에서밖에 못합니다.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요. 처음에 이 닛산 리프 전기 자동차가 나왔었을 때 새 차가 80마일이었거든요.
레인지가 75마일에서 80마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이 차량이 오래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 차량이 좀 오래된다고 하면은 배터리가 네, 디그레이데이션이 되거든요. 네, 레인지가 계속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닛산 리프의 이 전기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싼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싼 게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자동차들은 이 배터리가 거의 다 이제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하더라도 10마일밖에 못 가요. 10마일은 진짜 그거는 쓰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닛산 배터리를 이제 가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닛산 리프 배터리를 가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7,000 정도가 든다고요.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사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네, 가가지고 이 닛산 리프가 얼마만큼의 레인지가 있는지 잘 보셔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때 간다고 하면은 한 56마일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하이퍼 마일링을 한다고 하면은 70마일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닛산 리프 지금 뭐 서든 캘리포니아 에이든슨에서 $1,000의 리베이트까지 주기 때문에 중고 차량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보셔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서부 쪽에서 또 버스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버스 충돌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또 옆에 이렇게 또 절벽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15명이 사망을 하는 큰 사고가 또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멕시코는 이 버스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멕시코에 해외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버스 같은 거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괜히 여행 갔다가 사망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개죽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에서 어느 이제 관광지에서 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일본인 관광객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40대 여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40대 여성분이 승합차에 이렇게 또 관광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또 일본인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멕시코는 뭐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뭐 갱단들 때문에도 이렇게 또 자주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이 갱단들, 이 마약 갱단들이랑 그리고 뭐 인신매매단이랑 그런 이런 갱단들을 이제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브라질 경찰들이 이렇게 또 작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또 갱단들을 이렇게 또 잡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44명이나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갱단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집단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갱단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갱단들을 그런 덮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들이 어마무시한 excessive force를 써가지고 이 갱단들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44명의 또 사망자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이런 짓들 좀 하지 말아라.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시위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갱단들이 좀 설치고 다니는 그런 곳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력 진압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일반인들 무고한 사람들이 또 사망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갱단들이 더 설칠 것이고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인 것 같고요. 예전에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그 노태우 정권 때인가 그때 뭐 갱단들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그 깡패들을 모두 다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갱단들이 정말 없죠. 이렇게 선진국들이랑 이렇게 또 후진국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에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갱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좀 많이 갈리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그런 분야에서 최고이지 않나. 한국은 진짜 세계적으로 치안이 엄청나게 안전한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진짜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는 3년 만에 금리를 0.5% 인하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룰라 대통령은 지금 금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브라질의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 정부에서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 베이징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베이징에 진짜 어마무시한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더욱더 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홍수도 나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에 이렇게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에서 1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앙이 지금 닥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처를 하는 중국의 테스트 무대가 될 것도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원래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장비를 사려고 이제 네덜란드나 뭐 미국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이 반도체 장비 팔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혀버려가지고 중국 내에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 기술의 발전을 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28나노 공정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안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잘 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이제 초나노 공정의 그런 반도체들도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제는 진짜 무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 있지 않습니까? 오데사 항구에 있는 이런 사일로, 이 곡물 사일로들을 그렇게 공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같은 것들이 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러시아의 지난 7월달 이 곡물 수출을 본다고 하면은 1.6배가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곡물 항구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분하죠. 지네들이 곡물 수출하는 것을 선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깡패도 깡패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러시아는 진짜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져야 할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한테 계속해가지고 핵 전쟁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놈의 새끼들 정말 짜증 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 총리 있지 않습니까? 트루도 이 캐나다 총리가 1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슬라이는 3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3명의 자녀는 잘 이렇게 또 키울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부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8년 만에 이렇게 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또 계속 이제 더울 것 같은데, 이렇게 덥다고 하면은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전기세 왜 이래요? 전기세가 너무나 비싸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럴 에어컨 틀지도 않거든요. 그 폴러블 그 조그만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LG 조그만 이 폴러블 에어컨만 이제 밤에만 틀거든요. 자기 전에 잘 때 너무나 더우면 또 잠이 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랑 와이프랑 방 하나에다가 두고 그 에어컨을 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전기세가 거의 지금 막 2배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250달러인가 300달러, 거의 300달러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막 이메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한데,
야, 여기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 킬로와트 아워당 그 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뭐 17센트인가, 네, 18센트인가, 20센트 아래거든요. 지금 제가 내는 이 전기 레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42센트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너무나 짜증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기세 어떤가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 에어컨 거의 안 틀거든요. 거의 막 선풍기만 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더위 잘 나시길 바라보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